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미국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각종 음모론이 다시 유행할 조짐입니다. 한때 에세이와 수학과제 등에서 부정행위에 이용된다고 우려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최근 네이퍼빌 학군을 포함해 일리노이에서도 다수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이 시카고 한인회와 공동으로 미 중서부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날새 소재한 에이시안 그로서리 팍투샵이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의 일환으로 이달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양일강 추석맞이 에이시안 푸드 축제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마켓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뉴욕주가 음력 설날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신입생 중 일리노이 출신이 70%로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도는 한국을 제치고 두 번째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로 꼽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더나 화이자 개량형 백신을 사용 승인했습니다. 하원이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힙니다.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행사 이후 스위란의 극동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나라 관계를 비롯해 영내 국제정세와 관련해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필요하면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관련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서 무기를 받고 기술과 식량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데 이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무기 거래를 할 경우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양국의 이익이라며 신경 쓰지 않겠다고 일축했는데요. 크렘린궁은 정상회담 뒤 공식 만찬이 이어지겠지만 기자회견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미국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각종 음모론이 다시 유행할 조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현상을 놓고 각종 정치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역을 위한 대규모 봉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등의 공포를 부추기는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음모론을 모니터하는 업체 퍼라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극우파 웹사이트에서는 플랜데믹과 스캠데믹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염병 범유행 사태를 의미하는 팬데믹과 계획을 뜻하는 플랜,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두 단어는 미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다시 퍼뜨리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극우파 사이에서 영향력이 높은 방송인 잭 포스비액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죠. 현재 미 극우파 사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한 상태입니다.
기존 음모론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이라는 현상에 맞물려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방역을 위한 대규모 봉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인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때 에세이와 수학과제 등에서 부정행위에 이용된다고 우려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최근 네이퍼빌 학군을 포함해 일리노이에서도 다수 채택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전체에서 가장 큰 네이퍼빌 교육구인 203학군에서는 이달 11일부터 8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이 모든 학교 기기에서 챗 GPT를 이용하도록 전면 허용했는데요. 앞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니나 위다 교수는 올해 1월부터 챗GPT를 리소스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9개월이 지난 지금 노스웨스턴에서 챗GPT는 여전히 귀중한 리소스로 사용되고 있다고 팍스는 전합니다. 최근 컬럼비아 대학도 챗GPT를 구글이나 위키백과처럼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한 학생이 시험에서 챗GPT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서 임시 교수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향후 AI에 대한 학교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에 살지만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세무관계죠. 각자 거주 사정과 재산 규모에 따라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세금 문제인데요. 게다가 매년 달라지는 각종 세법 때문에 답답한 미국 거주자들의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시카고 한인회와 공동으로 지난 8일 오후 6시 윌링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에서 미 중서부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강사로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세무 변호사 등이 나섰습니다. 김인수 동포 담당 영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본부에 계신 국세청 소속 직원분들이 3분이 오셨고요. 그 국세청에서 파견 와서 뉴욕에 근무하고 계시는 국세관님, 그리고 저희 시카고 출신 뉴욕의 로펌에 근무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이렇게 총 5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세법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어떤 세법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쨌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본인이 그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 소속의 정준기 조사관이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했으며 장수환 조사관이 한국의 상속 증여세에 대해, 신중현 조사관이 한국 세법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 강연했으며 주 뉴욕 총영사관 소속 이선주 국세관이 한국의 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이외 배준범 변호사가 미국 세법 일반 및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강연 후에 종합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각 지역 공간과 협력해 매년 달라지는 각종 세법에 대한 정보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전달하는 연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시카고를 비롯해 워싱턴 DC, 뉴욕, 애틀랜타 등을 순회하고 있죠.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설명을 담당한 국세청 장수환 조사관을 만나봤습니다. 그 해외 동포분들은 이제 비거주자라고 이제 국내 세법에서 규정을 하는데, 비거주자일 때랑 또 이제 국내에 계시는 이제 거주자랑 이제 상속증여 세법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국의 이제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랑 비교표를 간단히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만약에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되는지, 상정법에 이제 한국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게끔 규정이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면서 국내에 있는 자녀분들한테 이제 재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한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2023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 책자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이 책자는 한국에 부동산이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양국 과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내는데요. 주 뉴욕 총영사관 이선주 국세관은 한국의 계좌로 보유한 미 거주자들의 경우 미신고 및 세금 미납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최근에 IRS에서도 그 한인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 이제 적발을 해가지고 그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굉장히 거액으로 부과해서 이제 기사가 이제 보도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IRS를 이제 감독하는 기관인 TIGTA에서 이제 페카 이제 시행이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성과 분석을 해보고 그동안 검증이 미흡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IRS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강화하겠다. 계속 이렇게 발표하는 상황이라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이제 포인트에는 이제 오픈을 하실 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중서부 35만 동포 분들을 위한 자리고 이번이 사실 굉장히 몇 년 만에 개최되는 세무 관련된 설명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못 오셨던 분들도 제가 아무튼 이 국세청하고 또 다시 잘 협의를 해서 뭐 당장 내년이면 더욱 좋고 아니면 내후년 최소한 2년 주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짧게 자주 이 개최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세금을 알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시고 모르면 또 어떻게 보면 굳이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걸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못 오셨던 분들은 저희 영사관에도 그렇고 국세청에도 저희 시카고에서 또 개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야만 저희도 자주 이걸 개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오셔서 좀 자리를 좀 채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에 관련 정보는 동포 담당 김인수 영사 312-822-94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날새 소재한 에이시안 그로서리 팍투샵이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의 일환으로 이달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양일간 추석맞이 에이시안 푸드 축제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마켓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행사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이 지난 8일 오후 2시 마켓 로비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에이시안 푸드 축제는 팍투샵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한가위 명절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 에이시안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된 겁니다. 한국 전통 문화와 음식 등이 다른 에이시안 문화와 함께 대거 소개됩니다. 연례 행사화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게리 첸 대표와 마이크 매니저, 임호욱 제너럴 매니저, 최참희 행사준비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최준비위원은 한국인을 포함해 추석을 기념하는 중국과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10여 곳의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이 행사를 통해 각자의 전통 음식과 무용, 음악 등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전통예술원이 총 4가지의 전통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외에 일본 드럼팀과 몽골리언, 중국 전통 무용단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과 DJ 뮤직비디오 쇼, 가라오케 나이트, K-팝 공연, 노래자랑 등 보고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마샬라체 태권도 쿵푸 시범 공연과 로젤 미용학원 주간 뷰티쇼와 전통 패션쇼가 개최됩니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만화 캐릭터의 랜턴이 참석자들에게 증정되며 중국 유명 가수가 초청돼 페스티벌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게리첸 팍투샵 대표는 향후 에이시안 푸드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마켓을 중심으로 주변에 거주한 다양한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고국의 대명절인 추석을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now there's a very around. It's a big city. It's around. They have a lot of Asian property. Even bigger part is Korean. It's a Korean because it's very strong. So we hopefully in the future every year we do the night market in the parking lot. You know, hopefully everybody can join out this. And even we hopefully I will be remodeling this inside my plaza. They look like this Asian mall.
한편 팍두샵은 홍콩 출신의 게리찬 대표가 지난 2007년 오하이오에 첫 지점을 낸 이후 현재 오하이오 2개, 미시간에 1개, 시카고에 6개 지점을 보유한 대형 그로서리로 성장했는데요. 지난 8월 1일부터 구 아시플라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보다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시스템과 리모델링으로 폭넓은 아시안층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현 8만 스퀘어피트의 나리스 매장이 전국 팍투샵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Around here, there's a lot of bigger Korean communities, so why is my store put in the Korean first, Korean, the put the first. 게리찬 대표에 따르면 마켓이 위치한 날스시에 한인들이 많이 산다는 점을 고려해 팍투샵을 한인 소비자 기호에 맞춰 운영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이전 아시플라자에 입점한 기존 푸드코트 업소들을 그대로 운영하고 한국 제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65% 이상 가져갈 생각입니다. The main start is a Korean, so maybe 65%, so 25% Chinese, and other one is Vietnamese, bigger one. But so exciting! I'm take over the RC Plaza. 그는 이날 기자회견의 인사말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팍투샵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공식 오픈 테이프 커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신입생 중 일리노이 출신이 70%로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는 한국을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로 꼽혔습니다. ABC7은 최근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에 누가 다니고 있으며 신입생들의 분포는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확보해 이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일리노이주 출신의 학생들이 일리노이 대학교에 진학 중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 수치는 약간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존 컬먼 총장은 신입생 등록이 기록적으로 증가했고 일리노이주 출신이 7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학생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대학 학생의 거의 57%가 중국 출신입니다. 다만 2017년 중국인 학자의 캠퍼스 내 납치 살해 사건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인 학생 수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더나 화이자 개량형 백신을 사용 승인했는데요. 뉴욕타임스와 CNBC 등에 따르면 FDA는 이날 오미크론 XBB 1.5 하위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더나 화이자 신형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12세 이상으로 6개월에서 11개월 영유아와 소아에 대한 긴급 사용도 승인됐는데요. 최종 승인은 오는 12일 예정된 질병통제방센터 자문위원회 회의와 CDC 국장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당국은 오는 겨울에 대비해 계절 독감 및 영유아 고령층 대상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예방 백신과 함께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원이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달 반의 하원 여름 휴가가 오늘 끝남에 따라 하원과 상원은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약 12일간 회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 화창한 오늘 밤늦게까지 곳곳에 간간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최고 70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54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내일 오전 약간의 이슬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다소 더 떨어집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57도, 습도는 95%, 바람은 북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